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점포마을 소식입니다. 이번 달에는 시장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포시장 소식, 그리고 최근 점포동에서 진행된 몇 가지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근태 기자님을 모시고 지금은 점포시대 신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은 점포시대 네. 이번 달 10월호는 네. 지령이 25호입니다. 신문 일면의 왼쪽에 보면 네. 창간이 2020년 9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셋들 마을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작년 2월부터는 지금은 점포시대로 제호를 바꾸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5년간 격월간으로 마을 신문을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일면에는 점포동의 배달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배달 라이더라고 부르죠. 네. 이분들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점포동이 서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배달 경쟁이 적어서 일하기에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면에는 네. 부산시 문화재단 주최로 진행되었던 이제는 점포시대 행사를 보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3면에는 8월 23일 밖에마을센터에서 열렸던 오늘 하루 휴가 밖에 행사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면에는 밖에마을 역사 자원 발굴을 모색하는 시트랩 행사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네. 이제는 점포시대와 오늘 하루 휴가 밖에 시트랩은 모두 부산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모두 밖에마을 센터를 중심으로 열린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밖에마을센터에서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은 이곳에는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시설과 공간도 있지만 주민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기에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밖에마을센터는 행사 주최 측과 협력하여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면 이후의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예, 5면에는 네. 점포 놀이터 시장을 취재한 기사가 실렸고요. 네. 6면에는 놀이터 시장을 비롯한 곳에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 사연이 실렸습니다. 네. 그리고 7면과 8면에는 여러 가지 마을의 공동체 활동 기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점포시대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정된 행사도 있나요? 예, 예. 이번 신문에는 네.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10월 29일에는 점포이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주민총회가 열렸고요. 네. 11월 1일에는 송상인 광장 썬큰 광장에서 밖에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이러한 행사는 다음 달 마을 소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신 이근태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점포시대 10월호에 점포 놀이터 시장 기사가 실렸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하신 낸시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낸시 기자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9월 놀이터 시장을 취재했는데요. 네. 그 평소 제일 궁금하게 여겼던 놀이터 시장의 이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앵커님은 놀이터 시장이 왜 놀이터 시장일까 궁금하게 여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건 당연히 옆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부른 게 아닐까요? 그렇게 부른 게 아닐까요? 그런데 기자님이 물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예리하시군요. 그 시장 북문 입구 바로 옆에는 네. 진짜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은 수십 년 전 네. 한 주민이 네. 이 땅을 기증하면서 이곳을 놀이터와 쉼터로 써달라고 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 네. 이 주민들과 상인들이 놀이터 시장이라는 이름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놀이터가 마을 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으려면 시장이 계속
번성해야 할 텐데요. 요즘 재래시장이 예전만큼 활기가 없다고 하는데 맞죠? 네. 놀이터 시장도 역시 그 네. 점포수가 예전에는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상가 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파는 가게가 3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상인들이 주로 연령대가 높아서 그 건강상의 이유로 폐점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요즘 그 놀이터 시장이 다른 재래시장처럼 화장실이나 그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서 손님들의 유입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엔 주차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런 악조건을 견뎌내고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점포 카페 거리가 가까우니까 혹시 그 열기가 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할까요? 네, 그 사실 카페 거리가 생기면서 그 젊은이들의 발길은 늘었지만 그 수혜가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까 저녁 7시가 되면은 다 가게 문을 닫고 그 퇴근을 하세요. 그리고 밤이 되어야 젊은이들이 술집과 그 식당을 찾아서 모여들거든요. 사실 이 낮과 밤이 연령대가 확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에는 중장년층들이, 밤엔 젊은 층들이 이 구역을 차지한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나름의 활기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난 여름밤에 놀이터 시장을 찍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네, 확실히 식당이나 술집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네요. 그래서인지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이나 카페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년 경력의 베테랑 상인들은 여전히 그 많은 단골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1000여 명 정도의 고객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세일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가장 신선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또 오래된 고객들을 위해서 물건을 직접 배달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놀이터 시장은 여전히 점포동의 명소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점포 놀이터 시장을 지날 때마다 예전보다 활기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낸시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0월에 점포동에서 열렸던 행사를 취재한 조현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점포동에서 열렸던 중요한 행사 두 곳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10월 19일 항도중학교에서 열렸던 점포이동 주민총회를 보도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도했듯이 점포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즉 마을의 일을 마을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기 위한 기구가 있다는 말인데요. 주민총회 행사는 주민자치회가 주최하지만 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의제는 모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점포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까지 총회를 2번 했고 이번에 3번째 총회를 열게 된 것이죠. 주민총회에는 4개의 마을의제 제안이 제출되었는데 의제를 설명하는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6년 마을 의제를 발표하게 된 점포이동 주민자치회 위원 최송자입니다. 의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버스 정류장 냉온열 나눔 벤치 설치. 두 번째, 벽화 조성으로 밝은 나눔 마을 환경 개선. 세 번째, 시대 맞춤 어르신 공간 개선 사업. 넷째, 마을의 역사 알기 안내판 부착. 이 4가지 안건 중에서 투표수가 제일 많은 의제를 선정하고 2026년도에 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의제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요. 이어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점포이동 주민총회 사전투표는 257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현장 투표는 11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는 373명이 투표를 해 주셨고요. 사전투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일간 설문지를 통해서 해 주셨고요. 오늘 현장 투표 116명이 투표를 해 주셔서 총 합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주민투표 결과 중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마을 의제는 1위 버스 정류장 냉온열 나눔 벤치입니다. 가장 높은 주민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는 벽화 조성입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3위라고 하네요. 나머지 두 개가 세대에 맞춤 어르신 공간 개선과 마을 역사 알기 안내판 사업 순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잘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냉온열 나눔 벤치가 1위를 차지했네요. 그 밖에는 어떤 사업이 선정됐나요? 2위는 네. 마을 벽화 조성이 차지했고요. 네. 3위는 세대 맞춤 어르신 공간 개선과 마을 역사 알기 안내판 사업이 공동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1위 사업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동 3위를 한 사업은 내년에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행사장 주변에는 네. 현장 투표소가 있었고 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각종 체험장이 운영되었습니다. 주민총회에 이어서 주민들이 노래자랑인 네. 행복동네 점포이동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콘서트 결과 진혜숙님이 대상을 받아서 점포이동 제2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열렸단 말씀이신 네. 거죠? 그 현장도 궁금한데요. 네, 점포이동 주민총회와 노래자랑 네. 실황은 네. 저희 밖에마을TV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점포동 가수들의 노래 실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점포 커피 축제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10월 17일에서 네. 19일까지 점포 성당 앞길과 점포 사이길, 점포 공국길에서 제9회 점포 커피 축제가 열렸는데요. 네. 올해 축제에는 네. 커피 드립 체험, 그 다음에 커피박 만들기 체험과 같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점포 성당 앞 커피 축제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부산 사람들 놀러 왔다가 발견했어요. 이 행사에는 사람이 진짜 많이 모였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네. 국제신문에 보도된 장면입니다. 이 행사에는 68개 업체가 참가했다는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커피 축제 현장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보답 부탁드립니다. 네.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행사의 마지막은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책을 만들고 또 그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하신 유현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행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행사는 지난 7월부터 하마터면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했던 기류의 인문학, 지나온 부산, 지켜야 할 부산 행사의 사진을 전시한 것입니다. 이 전시 개막식이 지난 10월 20일 지하철 수영역 갤러리 쌈에서 열렸습니다. 한번 전시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전시 공간이 멋있네요.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건가요? 예, 제가 찍은 것도 있고, 네. 참석하신 분들이 찍어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 하마터면 기류의 인문학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마터면의 기류의 인문학은 부산의 의미 있는 장소 여러 곳에 대해 알아보고 네. 탐방하는 행사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군산 수락갯벌에도 탐방했고요. 네. 이러한 장소를 방문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으로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네. 문사철행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문사철행에 실린 책을 전시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하마터면 협동조합의 김수현 대표와 조윤희 관장이 말하는 이번 출판과 전시의 의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기록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봤던 게 아니구나, 그냥 남겼던 기록이 아니구나 라고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럴듯하게 문사철행이라고 지었습니다. 문은 아시다시피 인문의 문이고요. 사는 사유하다 할 때 사고, 철학은 철학하다, 그리고 행은 여행하다 할 때 행입니다. 그럴듯하죠. 저희들이 또 요만한 걸 이만하게 또 붙이는 신소봉제에 또 재주가 있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손끝에 신기를 발휘하여 4월 만에 책을 뚝딱 만들었어요. 김수현 선생님 작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모이니까 자리가 진짜 그럴싸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기까지, 사실 전포동에서 수영이면 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의 수용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문학 작품 생산 주체가 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 기자님도 프로그램에 계속 참가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부산에는 가볼 곳이 참 많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덕도나 낙동강 네. 하구에 대해 말만 들었지 현장에 가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에 안용복 장군이나 정발 장군의 유적이 있다는 것도 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이란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 가운데 절반은 전포동 주민이었습니다. 네. 이런 행사가 있어도 먼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었다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 기자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포 커피 축제를 보도했습니다만 전포동에 관한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광안리 전포동 뜨고 원도심 진다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서면 상권 내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면역에서 기업은행이 있는 쪽인 13번 출구 9권 상권은 9.8% 감소했고 카페거리로 불리는 점포역 8번 상권은 2015년보다 1018개가 늘어나 76.1%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서면 상권의 중심축이 전포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는 9월 1일자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카페로 흥한 전포 카페거리, 커피향이 사라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카페거리의 발상지인 전포 성당과 놀이마루 인근 지역에서 카페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곳에는 피자집을 비롯한 식당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카페가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는 높은 임대료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카페가 줄어든 만큼 사이길이나 공구길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서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카페 거리의 특징이 흐려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전포동의 카페 문화는 우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독특한 문화입니다. 우리 마을의 문화를 잘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카페 거리를 변화를 잘 관찰하고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